최인호의 논리라디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의심, 말 그대로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이게 말이 돼? 사기꾼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성공한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두 사연을 준비해봤어요. 수능을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러셀 기숙에서 박석준 선생님 현관과 최인호 선생님 인강 모두 수강 중인 한 학생입니다. 독서의 정석에 대한 총평은 정말 혁명 그 자체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험평에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작년 수능 국어 영역에서 정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낮아서 제가 몇 점을 받았는지조차 제대로 모를 정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성적으로는 갈 대학이 없어서 1월에 러셀 기숙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1교시에 박석준 선생님 수업이 있었는데 그간 이해만을 바탕으로 글을 읽는 저의 방식으로는 문학에서 보기를 구조화하고 선택지 간 논리 범주를 파악하거나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에 대한 지문에서 고전 역학과 현대 역학으로 범주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반디 취약파 분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이러한 방식은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다. 너무 사후적으로 분석하여 실전에서 쓸 수 없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사실대로 말하자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때 너무 별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 6주가량의 수업을 듣고 나서 이 반응, 믿음들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문학에서 선지를 읽을 때 조금이지만 범주화를 하며 풀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처음엔 되게 의아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뭐지? 를 느끼며 점점 수업에도 집중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선생님께서 수업 중 흘리는 말로 원래 최인호 선생님이 러셀 기숙에서 강의하실 때 정말 시너지가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니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로 처음 독서의 정석 1강을 수강했을 때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와, 이게 진짜 국어구나. 바로 책을 주문하고 책 없이 강의만 7강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제 모든 것을 버리고 독서의 정석 그리고 박석준 선생님 수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죠. 이 수험평을 쓰는 오늘까지 해서 정확히 46일 논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버리니 논리에만 집중하니 계속해서 성적이 오른다는 것이 몸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4일 전 수업 때 풀었던 최인호 모의고사 1회에서 2개밖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22 수능을 100분이 60, 4등급인 학생이 말이죠.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본질적으로 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예비 리체학파분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논리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6월이 지나지 않은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작 7주도 공부하지 않았는걸요. 제가 의심하며 버렸던 그 6주가 저만으로 끝날 수 있길 바랍니다. 원래는 이 친구가 남겨준 후기가 더 있어요. 과탐과 수학을 국어에서 배운 논리로 접근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남겨주었는데 이 친구의 언어로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본 링크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최인호 선생님의 논리는 진정한 사기였다. 인생 선생님이자 정말 절 구원해준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국어를 항상 꾸역꾸역 풀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겠지 생각하며 어쩌다 잘 맞으면 2등급 턱걸이 또는 대부분 3등급이 나왔던 학생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전 또 국어에 대한 공부가 막막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듣는 강의나 들어야지 하고 유명한 강의들을 구입하고 들었지만 역시나 저에게 흥미를 주지 않았고 점수가 오를 기미는커녕 국어가 더 재미없어졌습니다. 즉, 왜 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등등 저는 모르고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만 당연히 이거지 라는 말을 하며 도통 저에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무력감을 가지며 국어를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하던 중 최인호 선생님의 문학 15분 컷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서 속는 셈 치고 한번 듣고 문제나 풀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영상을 보려 하던 중 메가스터디 동영상 게시판에 최인호 선생님 제자들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점프한 이야기가 담겨진 동영상을 보고
에이,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시간 때울 겸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허나 그 선배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니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를 접하기 전의 모습들이 지금 저의 모습과 너무 동일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배분은 기출문제를 10회독 했는데도 등급이 고정이었다. 즉 문제를 많이 풀었지만 등급이 변동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와, 이거 완전 난데? 그런데 이랬던 분이 최인호 선생님을 만난 뒤로 한 달 만에 등급이 올랐다고 하는 생각에 메가피스를 가지고 최인호 선생님의 강좌를 다 담아서 한 개씩 들어봤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제가 국어를 이해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너무 놀라웠고, 지금껏 생각해보니 당연히 논리 안에서 글이 작성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왜 이제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접하고 국어는 주어진 글에서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범주 안에서만 글이 작성된다는 것을 기출문제를 다시 보며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국어가 재미없고 이해가 안 되어서 포기할까 했지만 최인호 선생님의 논리를 모방하여 국어 문제들을 다시 탐독하니 항상 지문에 압도당하던 제가 오히려 지문을 부셔버리고 있었습니다. 국어가 너무 재밌어졌고 선생님의 논리의 초반부만을 갖고 한번 고3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신나는 마음에 푸른 결과 1등급 하반부지만 시간이 10분이 남고 1등급이 떴다는 생각에 국어가 미친 듯이 재밌고 논리에 맞게 사고하는 것에 미친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꾸준히 들을 것이고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를 접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답인 것 같습니다. 3등급에서 허송되던 저에게 국어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예전에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것, 조금만 틀을 깨면 되는 것. 지금 선생님의 수업이 어렵다면 맞게 가고 있는지 자꾸 의심이 든다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여러분들도 사연 속 선배들처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